친환경 농자재협회 안인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는 친환경 유기농업 동향과 유기농 자재 자가 제조 및 안전 사용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당면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업 전후방 산업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무, 배추, 마늘, 양파, 농가 생존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농산물 값이 가격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농식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19 또 돼지열병 때문에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RCEF, WTO 개도국 G4기 등 그런 악재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경기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농가 소득이 양극화가 심화가 돼서 잘 사는 상위 농가 20%와 못 사는 하위 농가 20%가 소득 격차가 11배가 난다고 하니까 잘 사는 상위 농가를 빨리 벤치마킹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백신 투약자 1100명에게 100% 항체가 생산되는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하반기부터 1억 명분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미국 화이자, 그 다음에 모더나, 이노비어에서 백신 개발 3상에 들어가 있고 중국 칸시노에서 3상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160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인체 임상시험이 20개가 진행되고 있고 5개 백신이 성공을 해서 올해 말 공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로 보면은 사랑제일교회에서 1083명, 광화문 집회에서 419명, 그리고 중증, 위증 환자가 100명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동안의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K 방역의 탄생,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었는데 결국 다음 주가 진정세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18세기부터 천연두로 5억 명이 죽었고 홍역으로 2억 명이 죽었으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02년도에 사스, 12년도에 메르스, 14년도에 에볼라,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까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그랬는데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고 비말이 5 내지 6m를 가며 8분간 공중에 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간 숙주는 박쥐나 천상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천연두, 홍역, 그 다음에 매독, 문둥병, 황열병, 소아마비 등 수많은 전염병의 원인이 미생물로 밝혀졌습니다. 벼룩이라든가 쥐, 원숭이, 마라리아 먹이충인 모기, 최근에 와서 이제 박쥐하고 천상갑이 저기가 됐는데
이놈들이 전부 어떤 걸 일으키냐면 발젠티부스 흑사병, 그다음에 문둥병, 천연두, 그다음에 콜레라, 황열병, 소아마비 같은 게 전부 바이러스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천연두를 보면은요, 수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사망했고, 그래서 루이 16세가 왕위를 계승하고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치에만 열중해서 왕실 재정이 파탄나서 분노한 민중들이 벨사유 궁전으로 몰려와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전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프랑스 왕정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그 이집트 왕 람세스 5세가 천연두로 죽었고, 로마 왕제 아우넬리우스, 청나라 순치 왕제도 전부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하고 링컨 대통령도 천연두에 걸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남북 전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세계 보건기구가 천연두 박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에 만부터 발생을 했는데 1700년 조선시대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에 마지막 그 3명이 발생한 감염 환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지텍 잉카 문명도 천연두로 멸망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만 결국 콜레라로 군사들이 다 죽어나가자 거기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신의 시작은 메리 여사와 제너에 의해서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에볼라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문제돼서 결국 세계적으로 9,46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이러한 미생물의 공포가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이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료제가 4건, 백신이 1건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백신은 제넥신이라는 그 회사에서 일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아마 백신이 나올 것 같고요.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대웅제약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임상 2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은 마스크다. 그 최근에 파주의 스타벅스에서 66명이 감염이 됐는데 거기에 2층에서 전원이 다 감염이 됐는데 27명 전원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은 27명 전원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5명은 그렇게 많이 그분들하고 노출을 했지만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스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OECD는 우리 올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믿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과 농산업 여건입니다. 자, 먼저 농산업의 성공적인 농사를 이루려면은 먼저 작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팔 것인가를 먼저 전략을 세운 다음에 작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작물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풍용이라든가 농사를 매년 꾸준히 잘 짓다 보면은 이렇게 농사 가격 폭이 등락폭이 심하다도 올해 농사가 가격이 안 좋았다면은 내년에는 반드시 가격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농사를 잘 지을 필요가 있겠고, 성공하신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을 동농가를 벤치마킹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를 농약이나 비료 대신에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난황류 합재, 보르도액, 유황합재, 파라핀 오일이라든가 식물 추출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 추출물이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그 판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면은 적어도 한 20-30%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의 시세, 그런 앞으로 시세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보면은 농경지는 매년 1%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고 농가 수도 1%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0.5헥타 미만이 최저 생계비 이하가 24%나 됩니다. 어린이 청년 수는 13%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경영주는 46.6%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으로 보면 곡물을 연간 14,000톤, 5조 원가량을 수입하고 있고 과일 수입이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90만 6천 톤을 매년 들여오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97년도에 3.2 공기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1.6 공기밖에 먹지를 않기 때문에 쌀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쌀 관세율이 WTO에서 보고한 것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513%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쌀에 관세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류독감, 돼지열병 그런 것들이 우리 농업 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전망입니다. 올해 쌀 가격도 비교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쌀 생산량이 약간 한 5% 정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쌀값 안정세는 지속적으로 또 언택트 시대에 들어와서 밥을 좀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쌀 관세율도 전부 513%로 유지돼서 확정이 됐고 이제 밥만 조금 더 먹으면은 2공기씩만 하루에 먹으면은 쌀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2020년 농업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소비 트렌드는 건강, 안전, 고급 다양화, 간편 소형화, 고령, 친화성, 기능성 식품이 그런 위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재배 면적으로 보면 사과는 약간 줄어들었고 배는 한 200헥타가 배도 줄었습니다.
포도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포도는 캠버럴리 대신에 캠버럴리를 파내고 샤인머스켓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양파도 조금 적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파 가격 같은 거는 특히 굉장히 좋은 실정입니다. 아까 농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잘 사는 상위 20%하고 못 사는 하위 20% 농가가 소득 격차가 11배가 나고 있고요. 그거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소득 10%하고 하위 소득 10% 농가 소득 격차가 10배가 난다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고요. 포도농사 상위 55%하고 하위 5% 소득차가 9배다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농가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빨리 잘 사는 농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헥타 이상 농가가 받은 국가 보조금이 0.5헥타 영세한 농가의 38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소농들은 그런 국가적 보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이거를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국 대농들만 이렇게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간다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시 기술센터 같은 데 가서 잘 물어봐서 보조 정책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농 직불금 조건은 0.5헥타 미만, 그 다음에 영농 3년, 제촌 3년, 그러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련 지표를 보면은 평균 소득은 농해 소득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이 60%가 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46%에 달하고 70세 이상도 33.5%에 달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이제 컴퓨터라든가 기록 문화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들도 기록을 철저히 하고 더 과학영농을 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 수는 매년 늘어가지고 지금 한 명 밑에 0.98명으로 떨어져 있는 수준이어서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무적인 것은 귀농 귀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50만 명 이상이 농촌에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19년도부터는 다시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또 최근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추세를 잘 봐야 됩니다.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FTA, RCEF, WTO 개도국지 포기 등 농업 전반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FTA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FTA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중국은 매년 1%씩 관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15년 후에 이게 관세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안에 빨리 경쟁력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에. 그래서 그 영향도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외려 이제 RCEP 협정이라는 거, 환태평양 협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하는 저기에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값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지목 맞는 농사가 되려면 농산물값 가격 안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농업을 괴롭히는 요인이었고 이제껏 이것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농산물이 급등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0년 전 대비해서 136% 중량, 물량 대비해서 58%가 증가를 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포도, 체리, 키위, 파인애플, 레몬, 자몽, 아보카도 순으로 이렇게 저기인데 미국, 필리핀, 칠레, 뉴질랜드, 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한국 농산물도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매일 70억을 넘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딸기 같은 게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무역 규제 때문에 불화수소라든가 그런 규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도 그렇게 아베가 이걸 규제하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외려 14%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아세안 각국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류가 아주 끝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 연가를 시작으로 해서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소녀시대, 그 다음에 트와이스가 최근에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그렇게 열풍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TS가 지금 다시 한류를 아주 가장 인기가 많은데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BTS가 우리 한국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으로 보면은 박항서 감독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장목 선택의 이제 중요성을 한번 보면은요. 시설오이가 2년 연속 1위입니다. 시설 딸기가 쌀 소득의 18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열대 과일도 굉장히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왜 열대 과일이 이렇게 인기가 높냐면요. 우리나라 게. 바나나 같은 거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새파란 걸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 여기 국내산은 가온하는 상태에서 재배하지만은 굉장히 늦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놀이끼리 할 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좋고 맛이 사각사각하니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가온 재배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한 15% 정도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재배가 가능하다. 패션프루트, 망고,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바나나, 구아바, 아떼모야 이런 것들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사는 가장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부부가 일심동체돼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오손도손 딸기 농사를 가서 지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목별 소득을 추정을 해보면요. 오미자, 산수유, 복분자, 구기자, 오디, 브루베리 같은 게 다 소득이 높습니다. 단지 이제 브루베리 같은 거는 지금 최근에 다 면적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종전보다 한 10년 전보다 10배가 더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수입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앞으로 그런 추이를 면밀히 저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킬로그램당 10,000원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소득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새로 신규 진입하기는 어렵지만은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충분히 브루베리를 농사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삼, 드럽,
고사리, 인삼, 도라지, 더덕, 녹차, 하소 이것도 다 벼농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 3배에서 7배 소득을 많이 하고 있고, 산양삼 같은 경우는 한 소득이 20배가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점도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짐승, 그 다음에 들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펜스를,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에 까만 부직포 같은 걸로 울타리를 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들짐승이 못 달라들게 목초액에다가 마늘, 양파 그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뿌려주면은 그 울타리에다 뿌려주면은 방지가 됩니다. 목초액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산짐승들은 목초액을 제일 싫어합니다. 타는 냄새. 그게 산불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짐승들이 직접 경험을 안 하더라도 그 유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산불에 의한 그 타는 냄새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목초액에다가 그런 걸 섞어서 뿌리면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영지, 상황버섯 이게 다 소득이 굉장히 5배 이상 높습니다. 쌀소득에. 그 다음에 시설오이, 멜론,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다 소득이 높습니다. 파프리카도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이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필요하니까 요거는 좀 기술을 익힌 다음에 재배가 돼야 되고, 고구마 같은 경우 올해 한 5배가량 코로나로 집에서 간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한번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구마 가격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에스 사과, 이런 사과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미니화가 특색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오색 방울토마토, 5가지 색깔이 나는 방울토마토 이런 게 굉장히 새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배추, 당조고추, 당을 떨어뜨리는 고추, 그 다음에 베타그루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도 기능성 식품으로서 유망하기 때문에 재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샤인머스켓 굉장히 유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을 한번 보면은요, 프리미엄 포도가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면적이 거의 한 7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늘어서 이것도 과열이 돼서 아로니아 꼴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 면적이 이렇게 늘었다 하더라도 가락시장 경락가가 올해도 지금 22,000원, 21,000원, 22,000원입니다. 2kg에. 거봉보다는 한 돈 10,000원 더 비싸고요. 캔버럴리보다는 한 3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이 품종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과수연구소에서 육성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에서 2006년도에 품종 등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국내 등록을 안 해서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이 됐습니다. 대과정이고 당도가 높고 산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17브릭스에서 22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다가 망고 향이 나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가 되겠습니다. 재배도 용이하고 지베레리는 처리를 해서 무액 재배를 하게 합니다. 중국, 홍콩, 베트남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킬로그램당 2만원에서 5만원에 팔리고요. 작년, 재작년에 물량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착과량을 300평당 이게 1800kg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과방중도 600g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방석기, 송이석기, 알석기를 반드시 해줘가지고 적당히 솎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수확하고 나서 감사비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퇴비나 고토, 그 다음에 친환경이 아니신 분들은 보갑비료를 써도 좋습니다. 이른 봄에 또 3월달, 2, 3월달에 유박이나 고토를 아까 한 번 더 시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월달부터 아미노산 액비를 3, 4해주고 수확 1개월 내지 달포 전부터 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해서 토양 건조 상태를 유지해주면 당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일이 이 원칙을 준해서 하면은 당도를 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특산물 차별화 전략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특산물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 전략을 먼저 수립한 후에 작목 선택을 하자. 선택한 작물은 열공을 해서 전문가가 되자. 그 다음에 성공한 동농가를 벤치마킹하자. 친환경 자재 5개 정도만 만들어 쓰자. 그 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SNS를 이용해서 자체 판매망을 구축하자. 그 다음에 시세 정보를 수시로 알아서 연차별 풍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 전망 그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농업 경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의 친환경 유기농업 동향입니다. 유기농 탄생 배경을 보면요. 유기농 창시자는 1924년에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입니다.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유언을 했는데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을 찾아 경배하라.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1861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많은 그런 신비한 사상을 많이 주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역동농법이라는 걸 주창을 했고 유기적 건축양식, 동종요법 그런 유명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생명 역동농법을 이유에서 주장을 해서 오르가닉 바이올로지컬 농법 그렇게 발달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법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경으로서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입니다. 생태농업의 선구자, 아까 이제 그 슈타이너 박사가 유기농업의 창시자였다면, 레이첼 카슨 여사가, 미국의 레이첼 카슨 여사가 생태농업의 선구자의 격입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는데, 사일런트 스프링, 이 책이 당대 1962년도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DT와 같은 농약 때문에 봄이 됐는데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이 찾아올 것이다. 화학물질은 새나 벌뿐만 아니라 인간에도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파괴에 대한 최초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농약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침묵의 봄을 통해서 생태계나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에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농약 규제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농약들, 그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DDT와 BHC, 유기수분제 같은 농약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 호르몬이 1996년대부터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미래, Our Stolen
future,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행동 이상이라든가 생식 결함, 새끼들이 죽고 그 다음에 갑작스런 인간의 정자수가 감소하고 고환암이 증가한다는 이런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분비계 장애 교란 물질 때문에 그렇다. 환경 호르몬 요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로부터는 그 농약은 옛날부터 굉장히 이 해방 이후부터 우리 식량 증산에 굉장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약은 기적의 영약이냐 죽음의 묘약이냐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농약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1840년에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대기근이 오게 됩니다. 아일랜드 바로 영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때 감자 역병이 다 걸려가지고 하나도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굶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인구들이 전부 이렇게 배를 타고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된 겁니다. 1592년에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할 당시만 하더라도 발견만 했지 거기서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민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디안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 원주민들이 그 외에 그 유럽인들이 조금씩 뭐 일부 개척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아일랜드 기근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거로 이민이 가서 이 사람들이 개척자 노릇을 해서 현대 미국이 탄생된 겁니다. 그 밖에도 지금 카사바라는 게 우리 고구마 같은 아프리카에 카사바가 있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다 걸려가지고 병해로 그 대기근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꾸준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사바라는 우리 고구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메뚜기 떼가 아주 대범람을 해서 지금 거의 위험 수준입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고 아까 환경 호르몬은 다이옥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비스페놀, 이것도 저기에서 나옵니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태울 때 나오는 겁니다. 비스페놀 A, 후란, 그 다음에 PCB. PCB는 그 변전기. 옛날 최근에는 없습니다만은 전봇대 파랗게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그 변전기입니다. 거기서 PC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알아서 가습기 피해로 지금 거의 200여 명이 이 살균제 가습기 때문에 사망을 했죠. 요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페놀 같은 걸 실험을 했는데 망둥어에다 시험한 겁니다. 암놈은 순놈은 암놈으로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유입종, 황소개구리, 뉴트리킬, 그 다음에 이런 베스, 브루길, 이거 다 사람이 이거 식용으로 토끼 대신에 먹자고 해서 도입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토종만 다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얘들이. 그 다음에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개미도 지금 검역 단계에서 걸리고 있고요. 굉장히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농약의 부작용을 보면은 월남전 고엽제, 이런 고엽제, 이게 그 미군들이 앞에 정글이 울창해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엽제로 해서 전부 낙엽을 지게 합니다. 이거 바로 치고 나면 바로 우수수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미군들은 약아가지고 거기에 진격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 명호부대, 청룡부대, 거기가 전부 가다가 이걸 다 맞아가지고 전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월남전 고엽제, 가장 무서운 약입니다. 품목명으로는 245TP라는 건데 이게 가장 이제껏 나왔던 세계적인 약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자기 자녀를 낳으면은 거기까지 기형아가 발생하는 체기 형성이 가장 문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 중독에서 일본에서 이따이따이 병이라고 합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는 거. 그 다음에 수은 중독으로 해서 60년에 미나마타바요. 막 이렇게 마비가 오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이런 바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수은 중독. 72년대 이라크에서 수은 오염 곡식 때문에 5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2주간 매일 생선 먹은 남자가 수은 중독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 에스키모 어머니 모유에서 DDT 성분이, 이런 DDT 성분이 50년 동안 안 없어진 DDT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적도 부근에 뿌렸던 그런 말라리아 매개충 구제 그 DDT가 개울을 타고 바닷가 뻘밭에 침적을 했는데, 그거를 새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몸에 축적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해류가 바뀌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해서 알류산 열도로 들어갔다. 그거를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거를 물범이 잡아먹고, 물코끼리가 잡아먹어가지고, 그 물코끼리가 에스키모의 주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섭취를 하니까 매 그걸로 그 양식이 그거라고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DDT 중독이 돼서 거기 어머니 모유에서 그게 이렇게 DDT 성분이 나왔더라 이거죠. 온난대 지붕보다 20배 이상,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팝스 협약이라고 저기 된 겁니다. 그 밖에 인삼에서 PCMB가 인삼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잔류농약이 토양에서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그 90년에 없어진 건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포장이 있습니다. 나오는 포장이. 그 다음에 지오릭스 같은 게 그 할머니들이 부침개를 잘못 모르고 오용하는 사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레이트 농약이라는 게 입제 농약인데, 볏짚 그걸 뿌린 볏짚을 그대로 곰포로 말아가지고 소가 47마리나 죽는 그런 폐사 사건, 최근에 와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소의 순환을 한번 보면요, 이 질소는 굉장히 이 하압이라는 이 독일의 과학자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합성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었냐면은, 그 우리 인류의 식량난을 전부 이 공중 질소를 고정을 해가지고 해결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덕가스를, 이게 개발한 그 물질이 질산 암모늄인데 폭탄을 제조할 때 이걸 다 쓰게 됐어요. 폭탄. 그래서 히틀러가 이걸 전부 이걸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악용을 했고, 덕가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염소가스, 지금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600만 명,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이게 쓰이게 됩니다. 염소가스가. 그래서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갖던 남편이 덕가스로 해서 600만 명을 죽이게 되니까 부인도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홀로코스트 주역이 돼가지고 인류 구원자, 이렇게 노벨상까지 노벨 화학상까지 탔는데, 구원자가 아닌 하버는 악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외정 때 흥남 비력 공장이 맨 처음 우리나라에 시작됐고,
나주 비료공장, 충주 비료공장 이게 전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아까 흥남비료에 이어서 함흥 청년화학 연합 기업소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시 거기는 비료가 한 50만 톤,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거의 식량난 비료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7비 남해화학이 생겨가지고 비료 공장이 전부 남아 들어가요. 남해화학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국내 수요를 다 충족하고 남습니다만 비료 회사가 1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당 경쟁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아노라고 있는데요. 구아노는 칠레하고 페루가 이 구아노 닭 새똥 이 질소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가장 좋은 비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개발하느라고 전부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19세기에. 그래서 새똥의 전쟁이다 해서 지금도 페루가 졌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칠레하고 페루가 싸워가지고 페루가 져가지고 지금도 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골치 아프게 하는 걸로 요즘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이것들이 굉장히 저기 하는데 한 해 이 폐질환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황사라든가 그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대기 오염에 의해서 한 해 우리나라가 14,000명이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로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도라노 사건, 그 다음에 런던 스모그,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뮤즈 계곡, 베이징 이렇게 시내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그 환경 재앙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장 장마기간 49일 넘었죠. 그래가지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도 잘 안 맞습니다. 요즘 와서. 그건 기후변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계속 세계 물부족 현상하고 맞물려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홍수가 와서 날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물어가 날립니다. 또 이런 일본 쓰나미 같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후변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아열대 면적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부 이북에서 북한 쪽에서 과수지대 적지가 전부 옮겨갈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 재배지가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구 능금, 대구 사과가 요즘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쪽으로 올라서 이제 평창, 그 다음에 횡성, 화천, 철원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이는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지켜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는 금지를 했으면서 후진국에 팔아먹는 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PIC 협약 위해성 농약이 있다고 당신네 나라에서 안 쓰는 걸 다른 나라에다 수출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라. 사전 승인을 얻어가지고 OK가 할 때만 수출할 수 있다. 그런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에스키모 모유에서 나오는 자유성 유기오염 농약, 오염 물질 이것 때문에 장거리 이동 협약을 했습니다. 팝스라는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약들은요. 그 다음에 고독성 농약도 다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과학 수준으로 위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지금 생산이 되지 않고 전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